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러시아 신용등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 아메리칸 이슈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Moody's downgrades Ukraine's rating. 이 제목과 함께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국가 부도 코앞인 CA까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사흘 만에 10단계 강등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인 B3에서 CA로 4단계 강등했습니다. CA는 총 21개인 무디스 신용등급 가운데 20번째죠. 최저이자 채무불이행 단계인 C 바로 직전 단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이번 강등은 러시아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CA 등급 수준에서 기대되는 회복치는 35에서 65%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지난 3일에도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3에서 B3로 6단계 하향 조정했죠. 당시 무디스는 러시아의 국가 부채 상황에 차질이 발생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무디스뿐만이 아닙니다. 이외 다른 신용평가사도 앞다퉈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추세죠. CNN에 따르면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6단계 아래인 B로 낮추고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B 플러스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CC-는 총 23개 단계인 S&P 신용등급 가운데 19번째입니다. 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에다가 국가 부도를 뜻하는 D등급보다도 2단계 위인 상태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죠.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전체 부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내용을 3월 7일자 관보에 게시해 발표합니다. 현재는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 비율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되고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국 내 생산 부품 비율 기준은 오는 10월 25일부터 60%, 24년에는 65%, 그리고 29년에는 75%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같은 바이든이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접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이죠. 백악관 연설에서 70년간 존속해온 바이 아메리칸 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발표한다면서 기존의 미국산 부품 비율 55% 기준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며 절반이 약간 넘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 부품 비율을 55에서 75%로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보건, 경제 회복에 필요한 제품에 대해선 미국산이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구매하도록 하는 가격 특혜 정책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그 대상으로 반도체와 일부 의약품, 첨단 배터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러시아 신용등급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높은 증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글로벌 경제 일정 미리 체크해보면서 함께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7일 일정부터 보시죠.
이날은 미국에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블랙아웃 기간은 FOMC 개최 일주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는 시기를 뜻하고요. 따라서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나오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통화정책 결정에 앞서서 제공되는 연준발 마지막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네, 8일도 보겠습니다. 미국 EIA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단기적 관점을 제공하고요. 다음 연도 말까지 주요 연료의 가격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에너지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특정 국채 전체 액체 연료 시장에 대한 예측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망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한국은 휴장을 하는데요. 이 대선 이후 내수 소비 업종인 음식료와 유통 등이 내수 부양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후보별로는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부양,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로봇과 우주항공,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육성 등은 양측 후보 모두 공통으로 공약을 게시하고 있어서 수혜가 전망됩니다. 양측 후보 공약 중 차이가 나는 분야는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점도 대선 이후 다시 개장하는 우리 증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0일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3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지표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만약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면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충격을 흡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이 통화정책회의는 국내 증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ECB의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ECB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 유로화 가치는 내려가고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보이게 되고요. 달러화 강세는 원화 가치도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또 국내 시장 이탈을 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서는 현재 미국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요.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가 위축된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 경고 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 정해드렸고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